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의 경우 민심을 다져온 관록의 현역 의원이나 중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중대기로에 놓인 이들의 낙선 이후를 정명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로 돌아와 복귀전을 치른 이강래 후보. 그러나 재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저지하진 못했습니다. 이강래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비록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남원과 임실, 순창을 위한 길을 고민하고 찾겠다는 낙선 인사를 남겼습니다. 역시 중진으로서 무게감 있는 정읍 고창 선거구 유성엽 의원은 이번에 4선 고지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선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겠다며 지역 현안을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협력할 뜻도 내비치며 정읍 고창 주민에게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제부안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종회 의원도 거센 민주당 바람 앞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국회 첫 입성을 노리는 이원택 후보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며 자신의 부덕함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심은 천심이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같이 지역민의 감사와 미안함을 전한 중진 현역 의원들. 이번 낙선으로 정치 생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선거 기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을 세웠던 후보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떨까요? 토론회 때마다 격돌했던 정읍 고창의 윤준병 당선인과 유성엽 의원은 화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선거 전 토론회에서 윤준병 후보 부인의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던 두 후보. 후보자 부인께서 60대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에게 반말을 하고 또 책상을 탕탕 쳐서 음료수 캔이 넘어지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 윤준병 후보 있었습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또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예스 노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후보가 윤준병 후보의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전라북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두 건 모두 허위 기재라는 겁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이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을 허위 사실로 판정한 뒤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두 후보의 갈등 양상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민 건 유성엽 후보였습니다. 연락을 했으면 서로 먼저 드렸습니까? 거기서 먼저 왔고 저도 답신했고 그랬습니다. 윤 당선인도 경쟁은 끝났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에 해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또 농업 공익같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수당 좀 늘려보자 뭐 좋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저는 그 방향은 같다고 봐요. 유성엽 후보는 SNS를 통해 남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무리를 잘 해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도울 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지역 화합과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선거. 목만 여기 와서 이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후보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틀린 주민들에게
거짓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 대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국회의원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과정을 바라본 시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어이없어서 나도 안 하려고 그랬지. 안 하고 싶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북지방경찰청의 선거 관련 수사 건수는 62건. 이 가운데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32건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이 끝난 마당에 이처럼 진영이나 지지자 사이에 풀리지 않은 갈등은 과제로 남습니다. 왜 자꾸 선거 때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역민이 화합해가지고 더 이디한 전라북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된 남원임 실순창 선거구 이용호 의원의 경우 화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를 풀어서 선거 이후에 우리 지역민들을 화합시키고 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선인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지난 갈등과 대립은 털어내고 화합과 상생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도 해외 연수 예산을 자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 의회는 지난 10일 해외 연수 예산을 포함한 6,300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한가하게 해외 연수를 갈 수는 없다며 안 받기로 한 겁니다. 긴급 재난 생활비라든가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 여기서 예산 삭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를 포함해 국외 출장비 반납에 참여한 시군 의회는 현재까지 모두 7곳. 반납된 예산만 9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반납이 결정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예산 반납 동참은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경 할 때 지금 거의 반납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의원들한테는 다 안 되고 한 16분에서 한 반절 의원님만 지금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8억 원, 전라북도 교육청은 29억 원의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갈수록 비상입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독 작업이 한창인 김제의 한 문구점. 추가 계약 연기에 온라인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지금 아주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문 열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이제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소독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가 극복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김제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었으면 시 지원금 50만 원을 받지만 사실 턱도 없습니다. 김제시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일부와 시설 개선 비용, 경영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5월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준배 시장은 언론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소비 촉진과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3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8,237세대에게 4인 가족비는 수급 자격에 따라 108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긴급 재난 상품권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정부 움직임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순정축협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 복직 조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정축협은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해 근로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단기 근로계약자 신분으로 방역 업무를 수행했던 A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A씨 등은 단체 협약에 따라 고가평정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순정축협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북진노위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서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정축협 측은 진노위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쪼들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히 압박이 오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또 진노위 판결 나는 것도 5개월 걸렸어요. 근데 중노위 가면 또 한 5개월 가까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민사를 가게 되면 이제 노동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탄압인 거예요. 노동 탄압. 순정축협 측은 진노위 판결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내부 규정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기 근로계약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노위의 판정은 인사권자의 권한과 저희 내부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저희 축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도방위당 직원이 총 10명이므로 직원 모두 무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연간 1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1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직원을 운영하면 임원님이라든가 대의원님, 조합원님들은 납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은 무기직 전환이 어려울 경우 단기 근로자 계약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복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까지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올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고창의 무장봉기가 정식으로 수록됐습니다. 고창 무장기포는 무장지역의 접주 손화중과 전봉준 등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이끌었습니다. 각 교과서에는 무장봉기에 대해 1894년 음력 3월 20일 고부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이 손화중과 힘을 합해 고창 무장에서 일으킨 대규모의 농민봉기로 기술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창부는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관련 선양사업, 그리고 동학의 의향정신을 살린 자랑스러운 군민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남원시가 남원다문관 안에 인생기록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남원 인생기록관은 지난 100년 동안의 근현대사를 영상이나 음향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방형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기록을 남기고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체험형 콘텐츠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올해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과제 지원에 모두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일상생활이나 농어업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등 32종의 물질입니다. 대상은 도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26곳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한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주택관리공단 김제 검산관리소와 함께 서민과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방역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6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독을 벌였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도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여기 570세대하고 하동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치아케이창이 굉장히 연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대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배려풀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배려풀은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좋은 직장 문화로 아이 가득한 전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공무원 노조, 기업 지원 부서 등과 함께 10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다자녀 직원 우대, 특별 휴가 눈치를 안 보고 쓰기, 자녀 출산 혜택 확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전북 지역 시군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장 많은 성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서 4억 3,1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9% 증가한 겁니다. 고창군은 전북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1위 달성으로 1억 5,600만 원을 별도로 배정받아 관내 저소득층에게 월동 난방비와 각종 긴급 지원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월락동에 들어설 계획인 실내 수영장 공사가 올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내년 10월 개장이 목표인 실내 수영장은 길이 25m, 레인 6개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실내 수영장이 한 곳 더 늘면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남원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수건하는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여서 건강 증진과 함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중기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여러 정책적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나 당년 수출 실적이 500만 불 미만의 수출 기업입니다. 전북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새만금 수질 보전 활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민간단체에 신청받은 수질 보전 활동 사업 내용 가운데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익산 환경운동연합의 만경강 일대 정화 활동과 완주금 네트워크의 마산천 살리기, 정읍시 네트워크의 정읍천, 고부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정읍시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와 공동 작업장,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가운데 주거와 공업, 상업 지역을 제외한 곳입니다. 슬레이트 건물은 최대 3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 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안치과의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치아 코팅 칫솔 5,000개를 군에 기탁했습니다. 치아 코팅 칫솔은 칫솔에 치약이 발라진 일회용 칫솔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치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강 위생용품으로 주목받는 제품입니다. 부안군은 이 칫솔들을 자가격리자 등에 나눠주고 주민 홍보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는 22일 용지면의 한 장미 농가를 방문해 겨순 따기 등을 도왔습니다. 농기센터는 앞으로 일손 돕기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내 배수 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14개 시군과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 중인 도내 배수 펌프장 103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 펌프장 정상 가동 여부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주요 시설 설비 관리 실태 등입니다. 전북도는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보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